제대로 싸우는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금 선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수들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모셨는데 카메라로 아마 두 분 샷을 잡아주실 겁니다. 한 분은 전예형 교수시고 정치평론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이 강원도 분이시고요. 또 그 옆에 앉아있는 서재헌 위원장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민주당에서 대구시장 출마까지 하셨고 요즘 정치평론가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는 분인데요. 아직 얼굴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좀 잡아주십시오. 네, 나왔습니다. 함께 보고 있는데요. 자, 두 분 모시고 지금 현 정치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요. 왜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우는 국회의원은 없는가? 그리고 이 두 분이 왜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이번 총선에 직접 뛰게 됐는지 얘기를 들어볼 건데요. 오늘 하루 종일 온 나라를 떠들게 했던 민주당 순천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 순천 광양입니다. 공천 관련해서 권향엽 여성국장 출신이시죠. 후보가 좋다 이렇게 사천 논란이 있다면 내가 경선 일단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어제 하루 동안 계속해서 이재명 사천이다 이렇게 막 맹폭을 퍼붓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국민의힘은 본인의 집 썩은 물이나 들여다보지 남의 집에 우산이 몇 개냐 이런 거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권양현 실장님은 제가 기자 시절부터 수십 년간 봐온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지난 대선에서만 활동을 하신 게 아니라 당의 가장 바닥에서부터 지역과 현장을 뛰었던 분이고요. 여성 리더십 센터에서도 역할을 하셨고 무엇보다 제가 강릉에 일할 때 강릉에까지 오셨어요. 이건 어떤 언론에도 안 알렸던 부분입니다. 많은 고통받는 여성 피해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쨌든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해서 이번에 아마 당에서 새로운 여성 일꾼으로 발탁하라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경선을 하겠다. 본인도 이렇게 뜻을 밝혔고 당내에서도 현직 의원과 이 권향엽 이제 예비 후보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경선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모든 공천을 다 이재명 사천이다.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다 이제 이재명과 특수한 친분 관계 이용해서 갔다. 이렇게 하는 이제 일종의 프레임 같은 거 서재헌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밖에 없는 거죠. 이제 여당이다 보니까 정권 심판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잘 알잖아요. 2년 동안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공격하고 대놓고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문제는 그 프레임 속에 자꾸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사천이 그래 사천인데 너희들도 봐라. 그리고 우리는 이때 이제 엔트리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보들 몇몇을 보고 주민들이 평가하겠다고 넘어가 버리면 되는데 이걸 계속 또 저는 또 과도하게 설명하고 또 아니다 하니까 이렇게 관심 없는 국민들도 그런가 하고 자꾸 보고 이런 것도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 또 보도 내용 여러 가지 평가하고 계실 텐데 이제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뭐 기울어진 운동장 출신이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방적으로 민주당은 불리하고 국힘은 너무 유리한 상황으로 부끄러움도 없이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제가 기자 출신이시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언론 개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의원의 이름을 놓고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이 사람은 친명이다. 한쪽에서는 비명이다. 아니 똑같은 언론을 놓고 이렇게 흠집내기용에다가 이 사람을 끼워 넣었다. 저 사람을 끼워 넣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어떤 혁신을 어떻게 제대로 잘하고 있냐. 국민이 원하는 물갈이를 제대로 잘하고 있냐. 이게 지금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누가 공천에서 탈락해서 시끄럽게만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 야당은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서 당사 앞에서 좀 극단적으로 분신 시도까지 했는데 제가 쫙 봤더니 그건 거의 언론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언론 보도 행태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없는 사람 힘없는 청년, 서민들만 지금 고생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말 이거 잊지 말아야겠고요. 언론도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양쪽을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물어야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을 그럼 한마디로 하면은 김건희 여사 공천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막으려고 그냥 현역 의원들 다 살려준 거 아닙니까? 언론이 정말 집요하게 물어야 됐고 한동훈 위원장에서도 계속 물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속 물어야지 한동훈이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사진 찍었고 먹방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두 분 왜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는 네. 우리 시청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은 지금 한 1,000분 정도 보고 계시지만 오늘 밤새 이제 이게 돌아가면 아마 이제 한밤중에는 훨씬 더 많은 분이 국내 해외에서 일 다 끝내고 와서 이제 방송 보실 텐데요. 이 두 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현 이제 위원장 네, 예. 왜 나오셨어요 오늘 스픽스에? 저는 이제 뭐 사실 저는 종편에 많이 나왔어요. 종편에 나오면 채널 A가 굉장히 아끼는 패널이시더라고요. 아낀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 역할이 사실은 뭐 보수도 있지만 그제 중도도 있다. 그러면 네.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제까지 안 하면 그게 완전 편향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저도 방송 끝나면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엄청난 욕을 오거든요. 그럼 지우죠, 저는. 여기 온다고요? 왜요? 이제 계속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채널을 보고 있는 그렇죠. 시청자들이 비판을 대부분 많이 이제 한다. 보수 패널 거의 요즘은 뭐 1대 뭐 3, 4처럼 막 싸우다 보니까 저도 이제 바른 기회가 없어요, 보면.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저는 김건희나 그런 쪽을 자꾸 하면 자꾸 물타기 한다 그러고 주제 바꾸라 그러고 그래서 스픽스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나왔고. 뭐 사실 아마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보고 계시면 여기는 2대0 아니야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 오늘 이제 예. 비례대표 출사표를 던진 청년 정치인 두 분을 이제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원래 지역은 이제 대구 지역이시고 맞습니다. 예. 대구 지역이고 우리 전혜연 교수는 강원도 고향이고 서울에서 활동하시는데 강원도에서 오래 일을 했죠. 예, 지금 네. 이제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정할 때 일종의 지역 할당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지역 할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략 지역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좀 아쉽지만 대구 경북만 됩니다. 강원도는 제외됐고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만 해서 지금은 뭐 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면접까지 보고 이후에 대구 경북의 권리당원이 다 참여해서 하는데 조금 뭐 문제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후보로 뛰는데 이제 그 권리당원을 남성 여성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대구 경북 후보가 한꺼번에 할 것인지 그러면 대구 2명 뭐 경북 4명 할 것인지 이런 조금 원칙이나 뭐 어떤 룰 자체가 모르다 보니까 조금 깜깜이 후보인데 뭐 동일하니까 지금 뭐 이제 같이 출사표를 던진 대구 경북의 비례대표 지망생은 몇 명쯤 됩니까?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야, 10명 중에서 스픽스에 처음으로 네, 나왔으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9분도 나와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시다가 이제 선거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빨리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전혜인 교수도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 신청하셨죠? 네, 그런데 강원도는 안타깝게도 전략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아, 아니 강원도 무시하는 건 아닌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그럴 수 그래서 오히려 저를 지역 언론에서 아, 더 우리 동네 강원도 일 제대로 해본 집요하고 아주 야무진 사람 한번 보내보자라는 기사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너무 감사하고요. 강원도 도지사 김진태 전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강원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허영 의원, 송기현 의원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지만 강원도 정말 어렵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수시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다 탈환하려고 하고 윤핵관의 거점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저같이 강원도에서 집요하게 험지에서 커온 여성 일꾼 국회로 꼭 보내주십시오. 제가 강원도는 감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집요한 여성이 한 명 있다. 강원도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김진태 도정뿐만 아니라 윤핵관이 점령한 강원도 이런 여성이 한번 나서서 바꿔보겠다라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 8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민주당 출신이 되면 더 좋긴 한데 8+1로 강원도 출신 여성 일꾼 한번 뽑아보자 이런 여론이 있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전혜인 교수가 평소에 정치평론가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논리 정연한 이런 표현으로 아마 여러분들 신뢰를 굉장히 많이 얻고 계신 분인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후보자 거의 톤으로. 후보자 톤으로 톤이고 예, 정치 톤으로 정경만.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바뀔 수 예. 있구나. 이것은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내공, 잠재력이 현실 정치와 매우 맞닿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대체로 민주당에서는 이제 비례대표로 신청한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그게 뭐 접수를 받아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확한 숫자는 그러니까 정확한 지역 전략은 이제 좀 빼놓고 대구 경북에서 한 10명 정도에서 예. 그 중에 한 명이
뭐 이제 순번을 받는다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한 명이나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극단적으로 다 안 될 수도 있고 예, 그것도 예. 모르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대체로 느끼기에는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지금 네, 그렇게 신청하고 될 있습니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서지현 위원장하고 저를 장난으로 험지에서 커온 험지 남매라고 남매. 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음. 강원도에서 김대중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 때 저희는 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식당에서 빨갱이 집안이라고 갑자기 아는 사람들이 밥을 안 팔겠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울고 들어오고 저희는 떡볶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런 동네였어요. 고향이 어디신데요? 강원도 정선입니다. 정선이면 보수색이 아주 강한가요? 아주 강한 곳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강릉에서 또 강릉역을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을 꿋꿋이 지켜온 분들이기 때문에 더 진짜백이다. 진짜백이다. 진짜다. 이런 생각이 뭐 그거는 들고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뭐 평소에 활동하신 것도 굉장히 균형감 있게 좀 그 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균형감 있게 이제 논평을 하신 분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아마 이제 전혜영 교수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고요. 네. 특히 MBN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그리고 채널A도 네.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TV조선도 아끼고 사랑했죠 전에는. 과거에는 사랑했는데 이제 요즘 많이 잘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KBS에서도 많이 사랑했는데 많이 잘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연합당이지 않습니까? 네네. 더불어민주연합인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 몫으로 20명을 추천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20명 일단 들어가야 되고 네. 당선 가능권이 한 이제 20석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그 안으로 또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열심히 싸워 주시는데 자 강원도이기 때문에 내가 돼야 한다는 것보다 좀 더 뛰어넘어서 네. 왜 전혜연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억강부약의 세상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일꾼들이 국회로 들어가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집요하게 성과를 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험지인 강원도에서 기관장과 강원도 서울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국민의힘이 의원이 완전히 휩쓴 동네에서 오히려 민주당 출신 도지사님을 모시고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냈습니다. 저는 말로만 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행동하고 설득하고 성과를 내는 정말 악착 같은 정치인이 지금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 민주당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억강부약의 정신을 실천하는 정당이잖아요. 한국 여성수련원장이라는 곳이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사람들, 폭력 피해자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난 가정을 돌보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아시겠지만 인구 3%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시켰던 저력이 있는 동네입니다. 험지에서 꿋꿋하게 일해서 성과를 낸 사람을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민주당이 더 힘을 얻고 정권 교체에 좀 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기로운 삼님께서는 정선의 큰 인물이 정선의 큰 인물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숑숑 아씨 아시는 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전예영 교수님 강원도를 위해서 일해 주세요 이렇게 하셨고요. 그 대구 출신이어서 요즘 정말 고독한 외로운 또 민주당 출신으로서 살고 계신 우리 서지현 위원장은 지금 10명 중에 1명으로 들면 상위권에 배치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죠. 왜냐하면 예. 저도 한 10년 동안 대우증권에 다니다가요. 예. 2017년도에 이제 제 고향이 대구니까 이제 정치를 하려고 왔었는데 그때는 후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당하자마자 기회 좋게 지금 막 경선 또 못해서 우려하시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 많은데 저는 그에 비해서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동구청장 선거도 나오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또 국회의원 선거 나오고 또 지난해에는 또 홍준표 시장하고도 한번 대구시장 후보로 맡아서 저는 뭐 민주당이 저는 키웠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증권회사 하다 보니까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김건희 도이치 특검법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주식을 안 하신 분도 그렇고 주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전환사채다 모르고 뭐 예를 들어 1인명 매매가 모르고 이게 불법인지 애널리스트한테 계좌를 주는 것도 불법인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할 필요가 있고 이제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이게 민생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1,000만 명인데 이게 주가 조작으로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역할이 있다. 그리고 저는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평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장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유권자들이나 시민들께서 효능감이 있잖아요. 아, 정치란 게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그리고 저도 뭐 채널A라든지 TV조선에 가면 물론 뭐 보수지만 또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민주당이 싫지만 이렇게 도전하고 또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또 바른 말하고 민주당을 대변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또 개선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비례대표에서도 저도 뭐 도전할 뭐 당연한 이제 가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의미 부여가 있다. 이렇게 자,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열기 왜 이렇게 식어버렸어요?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았다. 예, 여전히 남아 있는데 다만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공천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부각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집단과 싸우면서 정부는 개혁을 하고 의사 집단은 기득권 집단인 것처럼 분노가 이렇게 분산된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은 앞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살리면 분명히 총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부터 한 행보를 보면 일단 곽상원 변호사 현장 또 지원을 나가서 통합을 해주고 있고 또 고민정 최고위원한테도 같이 돌아와서 하자고 계속 통합 메시지 내고 있고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오늘 만났습니다. 민주 진영의 본진, 큰 집, 정말 큰 함선 이런 모습의 보임을 이제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으면 충분히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대할 감이 안 된다. 상대감이 안 된다.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는 게 맞다고 근데 봅니다. 사천 논란 계속 있으면서 프레임에 갇혀서 뭐 보수 그렇죠. 진보할 것 없이 계속 공격을 하잖아요. 자, 이거를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민주당이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지만 앞으로 할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해야겠죠. 이제 뭐 저희가 도전하긴 했지만 비례대표 선발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야 정말 제대로다. 민주 진보 진영에서 뽑을만하다. 잘 싸우는 사람들 모아놔서 정권 교체해 보면 민주당에게 큰 투자를 해볼 만하겠다. 이런 믿음감을 준다면 좀 시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걱정하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서지원과 전 의원이 출격해서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마지막은 아니더라도 이제 반전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례대표 뽑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비례대표가 어떤 전략으로 어떤 후보가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왜 우리가 야구 선수들도 훌륭한 선수 9명인데 1번하고 9번을 어떤 순서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선수인데 다른 경기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반전이라기보다는 이걸로 해서 프레임 전환이 빨리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선수 역량에 대해서 비교되는 그런 뉴스로 빨리 바꿔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뭐 사천이다 우리끼리 얘기할 필요도 없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는 근데 거죠. 민주당에 대한 이제 네. 많은 비판이 이번에는 지역구는 민주당하고 비례대표는 조국신당 하자. 또 내일 소나무당이 출격을 합니다. 거기도 이제 검찰 정권 뭐 타도를 외치면서 가는데 투쟁성이 너무 약해졌다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두 분처럼 좀 뭔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건 있는데 당이 왜 이렇게 물기력해졌느냐, 왜 조국신당 쪽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면서 그쪽으로 기대하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조국 신당이라는 새로운 당이 출현하는 거에 대한 컨벤션 효과도 있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가장 힘든 삶을 보였다는 인간적인 좀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선명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쇠빙선이다. 이렇게 하는 점을 보면서 국민들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조국 신당은 나름대로 얼음을 깨는 쇠빙선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본진으로서 이 얼음을 깨가면서 윤석열 정부를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거대한 얼음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공천을 못 받게 된 중진 의원들이라던가 기성 언론들이 정치인들이 너무 목소리가 과대하게 좀 스피커를 통해서 분산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서전 위원장이나 저처럼 과대 포장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똘똘하게 일 잘하는 일꾼들이 나서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밀고 나가면 야 저렇게 센 본진이 있다 이렇게 좀 국민들의 관심을 주지 않을까. 서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좀 더 전면에 나서서 정권의 퇴진, 뭐 심판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지만 윤석열 직접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을 주체 또는 본인을 1인칭 시점으로 내가 직접 붙겠다. 민주당 이름으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 좀 더 강력한 좀 투쟁
이렇게 마인드 방향을 좀 잡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때요? 예, 맞습니다. 오늘부터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히. 예,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조금 이제 그 내부 어떤 경선이라든지 그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외부에서는 지금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계속 방어 자체가 안 되니까 벌써 뚫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시장 가서 현장 가서 그 메시지도 굉장히 간결하면서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좀 아쉬운 거면 저도 그렇지만 당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저는 선당우사는 아니거든요. 저는 당사일체 얘기 많이 합니다. 당사일체. 그러니까 예. 개인과 당이 일체돼야 되죠. 목표가. 그 우리의 목표 의식에 대한 공유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공천 떨어지고 컷오프 되면 힘들고 당을 원망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 큰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고 저는 비판이나 어떤 행동해도 된다고 세는데 저는 이 목표 의식에 대한 부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정권 심판이지만 결국에는 경선에 대한 불만이나 어떤 컷오프에 대한 개인사가 있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부터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권 심판론은 다시 되살아나고 있지 않고 불씨는 남아있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이제 만들어야 하는데.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종편 나가면 저한테 얘기해. 말 조심하라고. 압수수색 당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요, 지금. 약간 MB 때도 그랬었어요. MB 때도 자기 검열이 강하다 보니까 정권 심판 얘기를 안 하는데 대구도 그렇습니다. 이게 주변에 들어보고 야, 윤석열 진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은 다 있어요. 그게 강서구청장도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경선이든 지금 과정 자체 이게 혼잡이든 뭐 시끄러움이든 간에 이것 때문에 이제 분산되고 지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2년 동안 지쳐 있는데 아, 이것도 하나 못해 하면서 지치니까 포기하려고 하지만 마음속은 다 있어요. 그걸 마음속은 다 있다. 끄집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지도부나 우리 당,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론조사 보면 어때요? 요즘 뭐 이제 국민의힘이 압승을 할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자기 대권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보다 더 높다 이렇게 하는데 기자 출신이니까 여쭤볼게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왜냐하면 믿어요? 제가 김무성 당대표 담당 기자였어요. 예. 당시에 장성철 소장님이 당대표 예, 비서실세 예, 예. 일했는데 그때 김무성 대표 여론조사에서 막 1위 나오고 이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의 어떤 지금 얼굴을 하고 있다는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유심히 보는 건 뭐냐면 정당 지지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어떤 쪽에게 더 투표를 할 것 같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총선에 관련한 지표를 더 봐야 된다. 다만 민주당 지지율가 총선에서 어떤 쪽을 밀어줄 것 같냐 이 간극을 메기 위해서 민주당은 정말 지금부터 간절하게 겸손하게 하나가 되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인종석 실장도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분들도 지금 개인의 입장 이런 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좀 심장이 뛰는 이런 선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심장이 듭니다. 뛰는 선거운동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을 찍어주면은 윤석열 정부 독재 멈출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 우리 아이들의 삶이 나아준다 이런 말을 좀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고요.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감동했던 거 보니까 지지자들이 참여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지금 확산됐었거든요. 그게 당시에는 돼지저금통이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SNS에서 조금씩 그 움직임이 열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윤석열 정권의 검찰 탄압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은 SNS를 통해서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을 내주는 것을 통해서 또는 투표 동료를 통해서 이 불을 충분히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점이 이재명 대표가 쓰고 정말 민주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만 챙길 것이 아니라 당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좀 파이팅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사실 그 선거 기간에 대구에 로봇 행사 있을 때도 선거 개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하고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윤석열 대통령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인데 지금 선거 개입이잖아요. 와서 뭐 청년 위해서 뭐 하겠다. 실천해 하고 계속 말만 하잖아요. 그 이런 것도 사실 좀 저는 이게 법적인 것도 있지만 좀 투쟁해서 이걸 막아야 되지. 이걸 계속 논평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투쟁으로 막는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용산에 가서 예. 그 대통령 입구에 그 해서 나오면 안 된다고 당신 이게 헌법에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니면 그 행사에 그 가서 예전에 우리 민주당 했을 때는 뭐 좀 그렇지만 한 단체에서는 추미애 대표님 왔을 때는
본인이 목소리 내겠다고 엄청나게 그 카메라 앞에서 폭력성을 가지고 했었어요. 그게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야당성이. 근데 그 말씀 들으니까 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이라도 본인이 직접 용산에 해야죠. 가서 정말로 피켓을 들고 아, 근데 그게 보면 개인으로보다는 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럼 개인이면 그러면 청년이 뭐 여성이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한다든지 예. 그 개인으로 맡겨두면 안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죠, 운동은. 근데 이제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뭐 저도 대구에 그때, 예. 이제 뭐 살고 있으니까 뭐 엄청난 이제 개발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 네. 대구가 이제 천지 개발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바뀔 것 같은데 다 이걸 이제 박수치고 잘한다고 이렇게 환호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근데 그럼 그렇게 할 거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그리고 세수 펑크 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요. 아, 정말 이게 좀 언론의 씁쓸한 현실에도 맞닿아 있는데 지역 언론은 보통 대통령이 개발 공약 얘기하면 크게 나오고 모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언론이 이제 건설사 광고가 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서민과 민생을 정말 챙기려는 정부인 건지 아니면 부자 감세해주고 세수 펑크해놓고 뻥으로 정책을 내고 있는 건지 조목조목 짚어서 민주당은 좀 샅샅이 파헤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야당이 정책으로 선거를 주도한다는 건 솔직히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조목조목 이것을 비판하고 거짓말하는 정부라는 것을 밝혀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시민참여 유도형 지금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냐면은 마음으로는 막연하게 윤석열 대통령 싫어요. 근데 선거 때까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우리 스픽스 보시고 정말 이 스픽스 내용도 많이 전파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릴레이 캠페인 한번 자발적인 거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뭐 해주시면 지금 현재 뭐 총선 과정 비례대표 신청 이후에 결국 내가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다라고 할 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정권 퇴진, 정권 심판, 정권 탄핵이라는 것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 모르는 국민들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방법론에 가면 민주당을 믿고 맡길 수 없다. 차라리 조국 신당이 더 좋다. 이제 이러면서 국민들이 우왕좌왕 또는 좌충우돌 갈 길을 모르고 너무너무 지금 혼란스럽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끌어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은 좀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일 수 있어요. 자, 비판하는 거 다 알겠다는 거예요. 끌어내야 한다는 당위도 알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출마자든 당대표든 민주당의 공보국이든 끌어내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보인다. 그게 부족하다. 야, 그게 뭐야? 대답 좀 해봐.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라면 지금 이미 선출된 국회의원이라면 아니면 22대 총선에서 선출이 확정된 국회의원이라면 어떤 대안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고 끌어낼 것이냐 이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만약에 이제 있으면 이제 경선 끝나잖아요. 그럼 총선 전진대회 해가지고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사실은 그 경선 전에 내부 적이 돼버려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의견도 교환하는데 그럼 저는 총선 전진대에서 워크샵 1박 2일이라도 좀 시간이 급박하지만 모여서 또 우리가 어떤 목표로 또 각자 후보들이 어떤 여러 가지 비전도 있을 것이고 목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나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뭐 중구난방식으로 야 이거 한번 어때? 이게 아이디어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위기일 때는 사실 한 의총이든 한 곳에 모아놓고 1박 2일 밤새서 토론했었거든요. 그 안에서 나와서 그거는 당론처럼 해서 밀고 나갔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 부분 또 이제 전진대회도 뭐 1박 2일 시간 내서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국민들과의 소통 전략을 저라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뭐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 완전히 바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을 어렵게 하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아주 간결하고 쉬운 메시지로 딱 만들어서 다 일관되게 외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조직의 특성을 살리면 됩니다. 제가 민주당 서울시당 노인위원회 강의를 했었거든요.
버스 타고 이제까지 역대 최대 많이 모였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SNS 하는 것보다 구전 전파력과 네트워크 관계를 강력하게 하는 구축 전술을 한쪽으로 둡니다. 또 한쪽으로 청년 조직은 SNS 조직이에요. 그럼 SNS 조직을 중심으로 청년이가 가장 잘하는 전략으로 감성적 메시지로 패러디도 만들고 스픽스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대한 희망 메시지를 전파하는 역할, 아주 디테일한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에서 보통 이거를 장검 전략과 면도칼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장검은 큰 구도를 만들고 프레임을 우리가 바꾸는 것.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 정말 더 큰 장검으로 맞서는 거고, 면도날 전략은 아주 디테일하게 세대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그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들어가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걸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대학가 같은 데다가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을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전략적 마인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공천받은 의원님들 너무 지역구만 챙기지 마시고 당 전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전 국민의 호감도나 신뢰도가 더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속고 있느냐? 저는 언론에 의해서 우리가 속고 있다. 여론조사에 속고 있을 수도 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이 정치 현장의 상황이 정권 심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국정 안정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 발전론을 외치면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매일 일으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래도 지역에 가서 발전 공약 실행 가능성 따지지 않고 말로 해주니까 그거 믿고 지지하자, 지원하자, 이렇게 모든 국민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저는 야당이 분발해야 하고요. 민주당이 국민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서 정말 이 정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본인들의 역량을, 본인들이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희망을 확실히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층은 결집시키고, 아까 전진대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 더 폭넓은 중도층으로 판을 키우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정말 디테일한 전략 전술들이 또 나와서 전혜인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소구력 있게, 설득력 있게 접근해야 하는 것, 정말로 전략도 필요하고 전술도 필요한 상황이 민주당에서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이 어쨌든 현장에서 열심히 뛰면서 민주당이 부족한 부분을 꼭 채워주시고, 네. 그리고 민주당이 부족한 그 디테일을 적극적으로 조언해 주셔서 좋은 정치로 국민에게 평가받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서전이 22대 국회의원이 됐다. 첫 일성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주식이잖아요. 주식. 예.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이제 재발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왜 불법인지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 검찰이 10곡이라고 하면 왜 10곡이 소환조차 하는데 어떻게 10곡이냐고 문제 제기하는 패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거래소에는 아날로그식으로 IP 주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 절차를 모르다 보니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뭐 싸운다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고 벌받고 감옥 가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잖아요.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지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 뭐 어디든 뭐 차별받지 않는 뭐 안전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차별받지 않는 권력이잖아요. 권력이 없더라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사회 만드는데 제가 좀 이제 주가 조작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목소리를 좀 더 내겠습니다. 예, 목소리를 확실히 내주시길 네. 바라고요. 자, 전혜연 교수가 22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한 달 뒤, 40일쯤 뒤의 일입니다. 기자가 와서 첫 마이크를 댔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죠. 국민 여러분, 정치인 지긋지긋하다고 하지 마세요. 정치인을 잘 뽑으면 우리 삶 바꿀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우리 잘 뽑아서 지금의 IT 강국 김대중 대통령이 다 망 깔아주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주의 타파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K방역 성공했고, 이재명 대표와 같이 지금 억강부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꿈을 같이 이룰 국회의원 제가 꼭 될 거고요. 특히나 저는 소외되어 있는 지역이라던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거고, 그 사람들이 차별받고 눈물 받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다. 일 못할 거면 나오지 않았고요. 성과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정말 사람 하나 잘 뽑았더니 이렇게 요긴하게 써먹는다. 정치의 효용감 느낄 수 있는 그런 일꾼 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있었거든요. 근데 놀랬던 거는 공무원들이 다 이재명화돼 있어요. 보통 다른 타 지역의 공무원들은 어떤 게 있으면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포기합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특이하게 공무원이 법이 안 돼요. 그럼 법을 어떻게 바꿔요? 중기부 장관을 가야 돼요. 중기부 장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도 개인이 대출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기부 장관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개인에게 대출을 하는데 이것까지 하려고. 그만큼 어떤 지자체장이나 리더나 어떤 법이란 것도 안 되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그리고 부족하면 더 노력해서 한다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다른 것을 법을 바꾸서까지 노력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면서 그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한번 실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실천할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 어떻습니까? 초심을 지키는 정치인이 초심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금 스픽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이 댓글 주시는데요. 아랫강사님 말씀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카로운 지적 공감합니다. 아무리 원석이 좋아도 그걸 가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자, 민주당이 좀 더 분발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주한님께서는 스픽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오늘 조금 저조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주한님 같은 분이 이렇게 와서 봐주시는 것만으로 큰 힘이 되니까요. 우리 똑같은 마음으로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면서 좋은 방송 계속 만들겠습니다. 최정금님께서는 지금 열린공감TV에서 정말 제2의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홍보해 주셨는데, 시간 나시는 분 가서 보십시오. 그리고 까미님, 정원정님, 그리고 AJNY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짧지만 굵게 토론하고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정책 소신을 또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나와 비교하면 어떤 것이고, 이런 두 분이 앞으로 펼칠 정치는 무엇인지 상상해 보시면 그래도 남아있는 저녁 시간이 행복할 것이다, 의미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들이 마련한 역전의 용사들 총선 특집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